5장의 디터미넌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트릭스에서의 디터미넌트는 일종의 그 매트릭스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우리 공부했듯이 디터미넌트 역행렬이 존재하면, 어떤 매트릭스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죠. 난지로의 개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디터미넌트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 또 디터미넌트 갖고 있는 특징 등이 있어요. 그걸 이제 properties라고 하는데, 그 properties에 대해서 우선 좀 공부를 하고요. 그런 properties가 과연 어떻게 매트릭스의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지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수업은 요 매트릭스의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 디터미넌트의 특징을 알아보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디터미넌트 본격적인 연산이라든지 프로세스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그 디터미넌트의 심볼을 우선 좀 알아볼게요. 디터미넌트 of A 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뭐 이미 행렬을 공부한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매트릭스를 보통 이런 식으로 브래킷으로 표시한다면, 이제 디터미넌트는 이제 이런 절대값 표시 같은 그런 뜻의 내용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의 그 디터미넌트가 갖고 있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특질들이 있어요. 그 property라고 하는데, properties of determinant. 약해서 쓰도록 하죠. 디터미넌트로 다 쓰면 좀 너무 기니까 DE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DTA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건 요렇게 부르는 걸로 이제 우리끼리 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에요. 데피니션하고 일종의 정리에 해당하는 약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프로퍼티를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프로퍼티는 잠깐만요. 자, 첫 번째 그 정의, 사실 이제 프로퍼티가 10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부터 10개까지 책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프로퍼티스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머지 네 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그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를 한번 보죠. 첫 번째 거는 디터미넌트의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디터미넌트 i는 1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뭐 우리 옛날에 행렬할 때 저 어떻게 했냐면 A, B, C, D 할 때 이것의 이제 디터미넌트는 A, D, B, C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이유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i는 너무나 당연하게 1이겠죠. 1, 0. 그러면 1-0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i는 설사 n by n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더라도 다 동일하게 1이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특질은 매트릭스가 있을 경우에 로우를 어떤 임의의 로우 벡터를 서로 스위치를 하면, 그걸 나중에 퍼뮤테이션하고 로우 익스체인지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 로우를 익스체인지 하게 되면 그 경우는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은 같아지고요. 절대값은 같아지고 그 사인이 바뀐다. 사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뭐 A
A1, A3. 그래서 A1하고 A3의 로우를 바꿨어요. 그럼 디터미넌트가 만약에 K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A라고 하면 K, A는 K다. 그러면 요거를 바꾸는 순간 K가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K로 바뀐다.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특질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가 되겠어요. 그래서 로우를 그 매트릭스의 로우 벡터를 순서를 바꾸게 되면 서로 교환하게 되면 익스체인지하게 되면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은 변하지 않지만 부호가 바뀐다. 근데 이거는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A4하고 또 A1하고 바꿨어요. 그럼 두 번 바꿨죠? 그러면 부호가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니까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짝수만큼 바꾸면 그 로우의 벡터를 짝수만큼 바꾸게 되면 플러스가 되고요. 홀수만큼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요걸 이제 내가 원하는 로우들을 바꿀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자체가 넘버 원에 따라서 디터미넌트는 1이라고 했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1이에요. 그런데 로우를 한번 바꿀 때마다 퍼뮤테이션을 위해서 로우의 로우 벡터들을 바꿀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러면 이 바꾸는 순서를 예를 들어서 홀수번으로 바꾸게 됩니다. 홀수번으로 바뀌게 되면 요 퍼뮤테이션의 그 디터미넌트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개만큼 바꾸게 되면 이것은 1이 될 겁니다. 그죠? 홀수번 바꾼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홀수번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리고 짝수번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다시 자신을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또 하죠. 첫 번째는 디터미넌트 i는 1이다. 두 번째는 로우 익스체인지를 하면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인이 바뀐다. reverse sig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세 번째. 자,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하고 세 번째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른 프로퍼티를 증명하고 또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좀 베이직 프로퍼티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약간 암기식으로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A는 크게 A와 B의 성질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A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A, B, C, D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고 그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한 로우에다가 T를 곱해주면 한 로우만요. 한 로우에다 T를 곱해주게 되면 그렇게 T를 곱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결국 그 디터미넌트 값은 그 로우에 T를 곱하지 않은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을 계산해서 요 T를 곱해준 것과 같다.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매트릭스에다 T를 곱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로우에다만 T를 곱했을 때. 만약에 모두 다 T를 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TA, TB, TC, TD.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T의 제곱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요 로우에서 T가 하나 나올 거고 요 로우에서 T가 하나 나올 테니까 T의 제곱이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게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를 하시고 그 체크한 것들을 e캠퍼스에서 쭉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복잡하지 않고 또 많지 않으면 제가 바로 답을 하고요. 만약에 좀 많다 그러면 대면 수업 때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B는 어떻게 구하냐? B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이제 그 A, B, C, D라는 이제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이 하나의 로우에다가 이런 이제 그 특정한 값들을 더해줬어요. A 프라임과 B 프라임을 더해줬습니다. 자, 그것의 디터미넌트 값은 요것과 같다. 원래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에다가 요거 더해준 값 있잖아요. 요거를 따로 포함하고 있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을 더한 것과 같다. 자, 이거는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합이 아닙니다. 매트릭스의 한 로우의 어떤 특정한 값들을 더해 줬을 때 그것의 디터미넌트 값은 따로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터미넌트 i는 1이고 그 다음에 로우 익스체인지를 하면 보호가 바뀌고 그리고 한 로우에다가 t를 곱하게 되면 그 값은 따로 빼내서 연산할 수 있고 또 한 로우에다가 특정한 값들을 더해주면 그 값들은 따로 빼서 그 뺀 값들을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더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선 3번의 내용들 보면 좀 뭐하고 비슷하죠? 벡터의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구할 때랑 비슷하죠.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 매트릭스에다 t를 곱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로우에다가만 t를 구했을 때 이제 이런 거 성립을 하는데 어쨌든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리니어 오퍼레이션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이건 더하기 룰이고 이건 곱하기 룰이죠.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비슷한 점이 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특질 또는 그 프로퍼티스를 이용해서 네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의 그 특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만약에 그 매트릭스에 두 개의 로우가 같다면 그 디터미넌트의 값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번째는 그 어떤 매트릭스의 로우의 두 개의 로우가 이 값이 같은 거예요. 뭐 1, 2, 3이면 얘도 1, 2,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로우가 같으면 two equal row가 존재를 하면 로우가 존재를 하게 되면 그때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은 이 매트릭스를 A라고 하죠. 그것은 0이 된다. 자, 이건 뭘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저걸 했었잖아요. 두 번째 프로퍼티를 보면 로우 익스체인지를 하면 디터미넌트의 값은 같고 사인만 바뀐다고 그랬죠. 사인만 바뀐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매트릭스 A가 만약에 여기 A1 있고 A2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쭉 해서 ANK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의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 값은 A1, A2, AN이 있다고 해요. AI는 로우 벡터예요. 로우 벡터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할 때 자, 요것의 그 디터미넌트 값을 K라고 합시다. K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A1하고 A2가 같아요.
A1하고 A2가 같다라고 하면 A1하고 A2하고 같다라고 하면 요 두 개를 익스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익스체인지를 하면 뭐 어떻게 되죠? A2, A1, AN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두 개의 로우를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K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A1 우리가 가정을 할 때 A1하고 A2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A1하고 A2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K하고 마이너스 K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아야겠죠. 왜? A1하고 A2는 같은 값인데 로우 익스체인지 했다고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같아야 되는데 이게 같은 것을 성립하려면 K 값은 0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간에 있는 0일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 이게 네 번째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가죠. 다섯 번째는 우리 그 엘리미네이션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 로우 리덕션, 로우 리덕션 할 때 엘리미네이션 기법에서 썼던 거죠, 우리가. 소고법 했을 때 이제 로우 리덕션 할 때 이제 썼던 방법이에요. 그거 어떻게 쓰냐면 하나의 로우에 로우 i라고 하죠. 로우에다가 l을 곱해가지고 그거를 빼죠. 어디서? 로우 k에서 뺍니다. 이렇게 해서 빼죠. 이렇게 랭크처럼 보이네요. 뭐 j라고 하죠. 자, 이렇게 빼줬어요. 그리고 빼줄 때 이제 요거 빼주는 이유는 로우 j에 특정한 그 포지션에 있는 값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죠.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거를 하기 위해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로우가 있고 여기 로우가 있는데 이 로우의 이 포지션을 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값에 그 멀티플라이어를 계산해 가지고 이거 빼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빼줬을 경우에 리덕션을 했을 때 이것에 요 빼준 것의 디터미넌트는 처음에 수정하기 전에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하고 이 요걸 0으로 만들어 쓴 다음에 디터미넌트 값은 바뀌지 않는다. doesn't change.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엘리미네이션 프로세스를 해도 즉 소거법을 사용해서 로우 리덕션을 해도 무엇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 디터미넌트 값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까 전에 이제 가장 간단한 2x2로 한번 이걸 해볼까요? A, B, 그리고 C, D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C를 하나 날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를 이제 요걸 없애기 위해서, C를 없애기 위해서 A, B는 그대로 두고 C를 빼주기 위해서는 이제 멀티플라이를 계산해야겠죠. 멀티플라이를 계산해 줘야 되니까 A분의 C가 될 거고요. A분의 C가 될 거고 A분의 C까지 어떤 값이시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L이라고 합시다. 그죠? L이라고 하면 L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A를 곱해야겠죠. A를 곱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여기 이제 멀티플라이어가 되는 거고, 이 멀티플라이를 여기 그 B 포지션에다가도 이거 좀 지울까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B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D 마이너스 그리고 L B가 되겠죠. 요걸 L이라고 놓으면 L은 이제 계산을 한 거니까. 그럼 요걸 뭘로 표시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 프로퍼티
3B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쪼갤 수 있잖아요. A, B, C, C, D 이렇게 표시하고요. 요거는 이제 뺄 수 있는 거죠. 해갖고 L을 프로퍼티 A하고 B를 이용하면 L을 뽑아내고 그리고 여기다가 A, B 그리고 A와 B만 남겠죠. 그래서 A와 B 이렇게 표시할 수 있나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로우가 같으면 디터미넌트 값은 0이라고 했습니다. 즉 원래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줬을 때 L망이 그 멀티플라이를 계산해 가지고 요 소거를 했을 때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도 같다. 즉 로우 리덕션을 해도 또는 엘리미네이션 프로세스를 해도 디터미넌트 값은 바뀌지 않는다가 다섯 번째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 가죠. 여섯 번째는 제로 로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우 of zeros. 그 제로가 제로의 한 로우가 다 0일 때 제로가 다 0이라면 디터미넌트는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은 0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로우가 다 0이에요. 다 0, 0, 0, 0, 0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의 디터미넌트 값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 0, 0, 0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죠. 0이 아니고 뭐 A1, A2, A3 값이었는데 여기 곱하기 A를 0을 한 겁니다. 곱하기 0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0을 뽑아낼 수 있죠. 앞으로. 그러면 0이 되고 A1, A2, A3가 됐다고 합시다. 0을 뽑아냈으니까 여기 무슨 값이 나와도 뭐가 나오죠? 0이 되겠죠. 그 값은 0이다. 이건 어떤 법칙이에요? 프로퍼티 3a가 되겠죠. 그래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값은 한 로우가 다 0이면 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법칙으로 가죠. 다이고널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이고널 매트릭스 또는 저기 upper triangular matrix의 디터미넌트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U라는 upper triangular matrix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디터미넌트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보죠. 디터미넌트 U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 피봇 값들이 쭉 있죠. 피봇 값들이 쭉 있고 여기에 이제 upper triangular 쪽에 사이드 쪽은 어떤 값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어떻게 됐어요? 다 0입니다. 식으로 0으로 되어 있어요. 0값이 들어있죠. 0값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디터미넌트를 구한다고 합시다. 그럼 피봇 값들이 쭉 있으니까 upper triangular matrix는 요 위에 있는 값들도 0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R폼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위쪽을 다 0으로 날리는 거예요. 0으로 다 날리면 근데 이게 U인데 얘가 디터미넌트는 항상 스퀘어 매트릭스에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피봇이 맨 아래쪽에 있으면 그 피봇의 위쪽 줄을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값을 가지고 위를 빼줄 수 있잖아요. 쭉 빼주면 이것도 다 0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피봇 1, 피봇 2, 피봇 3, 피봇 n 이렇게 했을 때 이 줄들을 다 피봇을 이용해서 다 0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값들을. 그럼 남는 게 뭐죠? 요것만 남는 거예요. 피봇 값만. 그죠? 피봇 다이고널만 남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 얘의 값은 피봇만 남게 되면 요 피봇 값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앞으로 빼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요 로우 자체에 나머지는 다 0이고 피봇만
값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결국 이 피봇 값으로 다 곱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걸 다시 정리해주면 피봇 1, 피봇 2, 뭐 피봇 n이 나올 거고 이렇게 쭉 다다다 나오고 여기 남는 건 뭐가 남죠? 1, 1, 1,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나머지 다 0이고 이런 식으로 칸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잘 안 보여서. 그럼 요 값은 얼마예요? 요거 자체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디터미넌트 값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P1, P2, 다다다, Pn이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pper diagonal 또는 upper triangular matrix 같은 경우는 피봇의 곱으로 디터미넌트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게 7번째고요. 여덟 번째는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면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디터미넌트 값이 0이면 그거는 싱귤러가 된다고 했죠. 싱귤러. 즉 그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a가 0이 아니면 그때는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이 8번째입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9번째 얘기는 디터미넌트 그 곱의 그 매트릭스 곱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이 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터미넌트 A 그리고 곱하기 디터미넌트 B 즉 각각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이게 9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9번째는 하나가 더 있어요. 9번째 거는 어떤 게 더 있냐면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역행렬의 그 디터미넌트 값은 그 역수하고 같다. 디터미넌트 원래 디터미넌트의 역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분의 1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a, b는 각각의 디터미넌트 곱과 같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확장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우선 그 디터미넌트 a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a가 결국 두 개의 매트릭스라고 하면 그것의 각각의 매트릭스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이거는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이 될 거예요. 또 디터미넌트 2a는 어떻게 되나요? 2a 요거는 어떤 값이 될까요? 요거 좀 트리키한데 이건 곱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2 곱하기 a라고 놓기에는 2라는 것이 스칼라 값이니까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하고 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2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2가 각각에 들어가겠죠. 각 로우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그 프로퍼티 중에 그 각 로우에 곱해진 그 멀티플라이어 곱수는 빼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총 로우의 숫자가 n개다. n개다. 로우의 숫자, 벡터 숫자가 n개다. 그러면 이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 몇 개예요? 2의 n승기겠죠. 그리고 디터미넌트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2가 있으니까 2일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2가 다 곱수로 곱해져서 각각 빠져나오면 2의 n승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규칙인 10번째를 설명하면서 오늘 진도는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세션에서는 그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 값은 그냥 디터미넌트 A와 같다.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해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엘리미네이션 할 때 하고 비슷한 특징이죠. 그죠? 디터미넌트 값은 변하지 않는다. 트랜스포즈를 해줘도. 요거 증명도 있어요. 증명도 있는데 그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요. t는 a 하고 요것들을 팩토라이제이션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는 해서 lu가 되고요. lu 팩토라이제이션 하고 요거 트랜스포즈 시켰으니까 u 트랜스포즈 l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디터미넌트 값들은 각각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디터미넌트 값들은 따로 계산해서 곱한 매트릭스를 두 개를 곱해가지고 만든 디터미넌트 값은 따로 뽑아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L U가 될 거예요. 그리고 L 값은 자 L 매트릭스를 한번 봅시다. L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었을 거예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다이고널은 전부 다 1입니다. 그리고 아래쪽만 이 로어 쪽만 그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그 아래쪽만 어떤 값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위는 다 0이에요. 0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날릴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요거 뭐만 남죠? 1만 남겠죠. 그래서 요것의 그 절대값은 아니 디터미넌트 값은 1이 된다. 그러면 요 값들이 다 1이 되겠죠. 그죠? 요거 다 없어질 거예요. 1이 되고 남는 거는 U 트랜스포즈 U가 나오는데 U는 뭐예요?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어퍼잖아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고 궁극적으로는 생긴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이고널 피봇이 쭉 있고 그리고 아래쪽은 다 0이고 그리고 위쪽은 어떤 값들을 갖고 있는 거겠죠. 갖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봇의 곱으로 값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트랜스포즈를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상관없이 피봇의 값으로 구하니까 U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하고 그 자체 U의 트랜스포즈의 그러니까 자체의 디터미넌트 값은 같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랜스포즈를 시키나 안 시키나 디터미넌트 값은 같게 된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 세션은 중간고사 문제를 간단히 들여다보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